흰주대첩에서 흰을 맡고 있는 흰고입니다. 저는 흰주대첩에서 줄을 맡고 있는 정주식입니다. 아주 머리가 멋져지셨네요. 아 오늘 잘랐습니다. 오늘 이 흰주대첩을 위해서. 아니요 딱히 그런 건 아니죠.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흰주대첩 녹화를 위해서 오늘 머리를 잘랐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흰고님 30대시죠? 네. 예, 저는 30대입니다. 20대 때는 무슨 생각으로 사셨나요? 20대 초반에는 대학교만 입학했으니까 좋다 놀아야지. 오늘은 무슨 술을 마실까? 왜 저 여자는 나를 안 좋아하나? 뭐 스타를 몇 판 했는데 내일은 한 판 더 이겨야지. 뭐 그런 생각들을 주로 했던 것 같고 20대 중후반 넘어가면서 취업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대체로는 별 생각 없이 살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여태까지 말한 게 뭐가 되는 아니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요? 20대 때 네. 정말 뭐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별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라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흑역사는 20대에 좀 몰려있는 것 같아요. 또 저희 때는 싸이월드라는 것도 있었고. 그렇죠. 네. 20대라는 시기가 참 몸은 다 컸는데 네.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숙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꼰대 같나? 아무튼 이미 꼰대세요. 뭐 거리낄 건 없어요. 저희 그러면- 둘 다 20대들이 볼 때는 다 꼰대일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그냥 거리낌 없이. 아재가 한마디 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리자면 20대 때는 뭔가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어른으로서 가치관을 좀 정립해 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은 약간 너무 20대 꼰대인가요? 사람들을 너무 평가 절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아니 네. 20대 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요즘 20대는 안 그런가? 제 생각에는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다라기보다는 저희는 이미 뭐 어느 정도 소득도 있고 그래서 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그 뒤에 좀 더 고차원적인 이것도 고차원적인 이상해. 아니 너도 꼰대야. 뭐 아닌 척하고 그러니까 이제 있으니까. 소득이 해결된 어떤 그 뒤에 있는 문제점들을 고민을 한다면은 그때 했던 고민들은 좀 지금 생각해보면 웃을 수 있지만 그 나이 때 했었어야 할 수밖에 없던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게 제 얘기인 거죠. 네. 저희 둘 다 그냥 꼰대인 걸로 이렇게 정리하시고 저희가 이상한데 20대 얘기를 왜 꺼냈냐면 오늘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눌 주제가 20대 남성은 왜? 라는 주제죠. 그렇죠. 도대체 왜 네. 그런가? 그들은 최근에 20대 남성들이 유독 문재인 정권을 굉장히 싫어한다. 이런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 들어서서 여론조사를 한번 했었죠. 그렇죠. 그때 조사된 결과로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60대보다 낮게 나왔다. 그런 결과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달 말에 한국갤럽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여기서도 굉장히 눈에 띄는 또 그래프가 나왔어요. 특이현상이 숫자를 잠깐 보시게 되면 20대 남성 지지율이 20%에 그치고 있는데 20대 여성 지지율인 56% 절반에도 못 미치.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 네. 후보자들 여론조사를 했을 때도 그때도 20대 남자들은 문재인 후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오긴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 격차가 점점 심해져서 지금은 20대 여성에 비해서 거의 뭐 3분의 1 수준으로 지지도가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 한국의 정치 지형에서 젊은 층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그 계열의 후보 또는 정치인들 그리고 50대 이상의 중장년 그리고 노년층은 자유한국당 또는 이제 바른미래당 좀 더 보수적인 후보들을 많이 지지를 했다는 어떤 법칙이 존재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법칙이 문재인 정권 시기에 들어서 깨지고 있다. 그렇죠. 라는 유독 그런, 남성들에서만 깨지고 있다. 이게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 그 시사인에서 20대 남성들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죠. 예, 그렇죠. 그 기사에 인용된 몇 가지 통계를 보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죠. 이 여론조사에서는 20대 남자, 10대 여자, 그리고 30대 이상 남자, 30대 이상 여자 이렇게 네 가지 구분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첫 질문이 여성 차별 문제 심각한가? 20대 남성들은 별로 심각하지 않다라는 네. 응답을 주로 했어요. 여성들의 인식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20대 여자와 30대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대체로 심각하다가 50%, 그렇죠. 매우 심각하다가 각 40%와 2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 남성 차별 문제 심각한가? 네, 질문이 약간 좀 묘해요. 남성 차별. 네. 남성들이 오히려 더 차별받고 있냐? 뭐 이런 네.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이 질문에 대해서 20대 남성들의 대다수 거의 70% 가까운 사람들이 매우 심각하거나 대체로 심각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같은 남성들 사이에서도 20대와 30대의 인식이 좀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남녀 간의 취업 기회는 공정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20대 남성들은 한 네. 절반 정도가 공정한 편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30세 이상 남성 그리고 20대 여자, 30세 이상 여자는 모두 여성이 대체로 불리하다 그렇죠. 라는 대답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30대 이상 남성의 경우에도 공정한 편이라는 대답이 40% 조금 못 미치게 있네요. 그런데 남성이 대체로 불리하다는 응답 그리고 남성이 매우 불리하다는 응답이 20대 남성에게 유독 높게 나왔다는 게 좀 눈에 들어오네요. 30% 정도 되는군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남성 20대 중에 한 10명 중에 3명은 이 사회가 남자들에게 취업 기회가 굉장히 불리하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남녀 간의 승진과 승급 기회는 공정한가?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공정한 편이라는 대답이 41.5% 그리고 남성이 대체적으로 불리하거나 매우 불리하다는 대답도 약 16% 정도가 됐어요. 근데 요 질문이 약간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어떤 왜곡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인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뭔가 스위치를 누르게 하는 네, 질문이다. 왜냐하면 20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대 중반부터 취업을 하니까 근데 남성들 같은 경우는 또 경험을 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 질문이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20대 남성 중에 54.2%가 매우 못하고 있다. 매우 이렇게 못하고 평가를 있다. 했네요. 사회 일반이 갖고 있는 생각과 가장 좀 상이한 정서를 네.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제일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인 것 같아요. 페미니즘은 한국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해 왔다. 근데 20대 남성의 41.6%가 전혀 동의를 안 한다고. 근데 자기들이 여자가 아닌데 어떻게 알죠? 근데 30대 이상 남성들은 또 대부분 동의를 해요. 동의를 네, 해요. 동의를 해요. 여성의 지위는 결국 그 당사자인 여성들이 제일 잘.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싫은 거야. 그냥 싫은 거. 그러니까 이유는 있다 얘기를 하겠지만 네. 아무튼 굉장히 페미니즘에 대해서 극혐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나는 남성이지만 페미니즘은 여성의 지위 향상에서 기여는 안 했다고 생각한다. 그거 없어도 지위 향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다. 59%가 매우 동의를 한다고 이거는 약간 밝혔어요. 페미니즘이라는 네. 그 어떤 개념에 대해서 네.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20대 남성들은 페미니즘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 여성주의를 받아들여서 여성들을 취업시장에서 훨씬 더 우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시장에서 자신들이 역할을 갖고 있다 또는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누적적으로 학습된 불평등의 차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뭘 학습했죠? 10대 남성들의 경우에는 특히 결혼과 연애에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요거랑 관련해서 한국일보에서 칼럼에 나온 게 있어요. 요즘에는 여성들이 소개팅 자리에 나가거나 뭐 남성을 만날 때 어떤 페미니즘에 대한 그 남성의 생각을 좀 적극적으로 물어본다거나 리트머스다. 네, 뭐 어떤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랑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여행 얘기를 하다가 그 남성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 거기서 가서 뭐 누구랑 동행을 했나 봐요. 저는 뭐 여행지에 가가지고 같이 다니지는 않았다. 왜냐? 뭐 좀 뭐 담배도 피우고 그래서 자기는 싫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네. 그 상대방 여자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 아니 여자가 담배를 피우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서 애프터를 안 했다. 여기에 대한 남성들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뭐 말 한마디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건 좀 너무한 처사가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사실 있어요. 현재의 남성들이 갖고 있는 젠더 권력이라 하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 이거는 어디서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여성들이 주로 얘기하는 어떤 공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차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자는 이래야 된다 또는 뭐 저래야 한다. 현재의 여성 청년층은 이런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연애나 결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제는 청년 남성들은 21세기에 자신들이 여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시각을 저는 학습을 못했다고 보거든요. 개취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유추를 해보니 이 사람이 어떤 전통적인 여성관에 대해서 뭔가 심각한 편견을 갖고 있구나.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담배를 피우는 뭐 남자 또는 여자가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여자가 담배 피우는 게 그렇죠. 싫어요는 그 다른 포인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이 소개팅 자리에서 저는 담배 연기를 싫어하는데 가서 만났던 여성분이 담배를 많이 피우시길래 사실 오랜 기간 동안 같이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야외에서 공공연한 장소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당당하게 담배를 피는 모습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좀 세상이 진보하는 걸 좀 내가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은. 저도
저도 비슷한 걸 느껴본 적이 있는데 서울역에 태극기 집회를 엄청 크게 하더라고요. 이 태극기 집회를 하는 그 장소 바로 옆에 흡연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태극기 집회를 하는 노인분들과 젊은 여성분들이 정말 평화롭게 다 같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아, 저런 할아버지들이 저거를 뭐라고 못할 정도면 좀 많이 바뀌긴 했구나. 그 여성들의 변한 그 인식, 성평등에 대한 인식에 네. 대해서 남자들이 그만큼 쫓아오지 못했다. 그러면 패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두 가지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한 가지 더 뭐로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얘기를 안 하신 걸 보고 사실 저는 좀 실망했습니다. 아니 또 다른 이유를 얘기를 하려고. 알겠습니다. 예. 먼저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언급하신 것처럼 메갈리아 이후에 나타난 일련의 좀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반동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친페미니즘 정권이다, 여자들만 우대해주는 좀그 차별적인 정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재미있는 건 아까 통계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30대 이상의 남성들은 이 페미니즘 조류, 이 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예. 차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나본 그 30대 이상의, 특히 40대 이상의 이 남성들도 어느 정도의 반감을 갖고 있긴 하지만 페미니즘 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목소리는 공공연하게 내뱉진 네. 않거든요. 네. 20대 남성들처럼 네. 적어도. 20대들은 특별히 자신들이 가부장제 권력 구조의 수혜자라고 체감을 하지 못한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2014년도 연령별 남녀의 월 평균 임금을 비교를 해보면 네. 이 통계청 자료인데요. 20대에서는 거의 남녀의 비슷하네요. 임금 수준이 차이가 나지 않죠. 네.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40대 후반, 50대에 접어들게 되면 남녀 평균 임금 격차가 거의 2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20대들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란 말이죠. 네, 그렇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50대 남성을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그 나이대에서 주변 둘러보면 대부분 남성이거든요. 그렇죠. 확연히 그 자기가 가진 젠더 권력이 느껴지겠죠. 네. 경력 단절의 문제, 유리천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50대 이상의 살아남은 그 커리어 우먼들의 비율은 남성에 비해서 굉장히 낮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대 남성들이 자기 주변을 둘러봤을 때 내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임금 격차라든지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감하는 데 있어서 50대 남성들과는 전혀 다른 이제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젠더 권력에 대해서 좀 체감하지 못한다는 점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으로는 저는 이 질문이 정말 어려웠어요. 20대 남성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유별나게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까? 네. 정말 답을 내리기 힘들었는데 네. 지금 20대 남성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어떤 요인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 일배 10년의 결과가 아닐까. 일배 10년의 결과다. 일배를 한다라는 얘기가 보통의 경우 부끄럽다고 인식되잖아요. 정말인가요? 아 그렇지 않나요? 당당하게 나 어제 일베에서 이거 봤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제가 학교를 다니는 한 2012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꼬리를 내렸냐면은 2014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복식투쟁 그 네. 이후에 문매를 맞으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배를 한다는 건 굉장히 부끄러워하지만 일배발 담론을 수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꺼리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배발 담론이 어떤 거냐면 여성, 장애인, 뭐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 뭐 어떤 북한 인권, 뭐 이런 소수자 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혐오 정서 네.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들이 결국에 추구하고자 하는 건 굉장히 그 냉혹한 자유경쟁을 통한 공정한 룰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그 핵심인 건데 냉혹한 자유경쟁 시작하면 일베들이 제일 먼저 탈락할 것 같은데. 그 이런 논리들이 주로 일베에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그렇습니다. 일베를 통해서 이제 증폭이 되고 확산되었던 이야기들인데 네. 그 이 기능은 사실은 그 전 세대에서는 조중동이 맡았던 기능이거든요. 조선일보 20년, 30년 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그것보다 훨씬 좀 정파적인 담론을 공유한 지금의 20대들이 어떤 그 생각을 갖게 됐는지 우리가 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 과거에 일배를 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지 않았던 세대들이 약자에 대한 혐오라든가 이런 거를 대표성으로 하는 일베의 담론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그럼 지금 20대들이 다 막 일배하던 일배충이었냐?
이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죠. 네. 근데 일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일배발 담론과 무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특히 10대, 20대 같은 경우에는 세대 동질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같은 유행을 여러 사람이서 공유를 하고 또 누군가가 유행어를 만들면 다 같이 쓰고 이런 환경이 좀 있다 보니 그런 게 발생했을 것 같고, 저는 요거랑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가설을 좀 지금 현재 20대들의 부모 세대가 과거에 386 세대였거든요. 그렇죠.